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은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철거 때부터 네네. 착공전이죠. 네. 철거부터 이 행정 그 업무 네. 또 기간 비용이 증가했다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뭐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그 과정도 사실은 많이 피곤했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바로바로 답변이 안 오니까. 예, 바로바로 안 오니까요, 답변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그 일이 많이 있었던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행정적인 절차가 증가된 부분, 네. 예,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 과정에 전문가가 또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심의받고 통과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길고, 저희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 대출을 이자를 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이 고통스럽죠.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좀 힘든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 최근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은 이때보다 더 강화됐어요. 더 강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보다도 더 절차가 뭐 예를 들어서 철거 전 구조 안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계획 검토도 구청에서 지정해줘요. 그래서 그 수립한 안전계획을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이제 생겼고. 복잡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과 기간이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기준으로 아셔야 정보가 훨씬 더 그렇죠.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행정 업무가 길어지면 뭐 2달, 3달 정도 길어진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건 대출을 거의 한 30억 받았다고 그렇죠. 치면 네. 30억 받았다고 치면 금리를 한 4% 잡아보면 1억 2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억 2천에 한 달이 1,000만 원이니까 3개월이면 이자 부담만 3천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3개월만 늦춰도 이자 부담만 3천만 원 들죠? 또 그것뿐인가요? 그러면 준공이 3개월 늦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매달 내가 여기서 월세를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거니까 그 기회비용까지 하면 또 뒤에 또 뭐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늘어지는 게 뭐 대충 늘어져서 뭐 좀 늦어지면 어때라는 게 아니라 앞뒤로 손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또 줄 수는 없죠. 절차는 또 따라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안전관리 강화로 이전보다 이제 공사비도 많이 이제 늘어갔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나 이렇게 부담이 증가가 됐나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라든지 그 아까 무슨 구조안전진단 뭐 이런 절차들은 이제 사실은 그 철거나 착공하기 전에 이제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고, 비용으로 생각하면 뭐 규모에 따라 다르고 너무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단 이 정도 규모 사업 진행하는데 2천만 원 이상은 이제 소비가 될 거고요. 기간은 지금 기준으로 철거 전에 조사하는 기간, 그것도 이제 철거 심의냐 신고권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러프하게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네, 착공도 한 달 정도. 네, 그렇게 좀 준비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 네, 그래서 지금은 이때 당시 공사했던 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건축비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2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 비해서 만약 그때 10억이 들어갔다. 그럼 지금 한 12억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 올랐네요. 그렇죠. 뭐 원자재 값 상승이 저희는 이제 피부로 다 와닿으니까 네, 그게 상승이 정말 급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인건비는 어때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네, 하기야 물가가 다 오르는데 맞아요. 뭐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야죠. 그렇죠? 네. 매입도 늘 수밖에 없고. 네. 왜냐하면 그 자재들 그렇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또 수입이 넣으셔야 그분들도 생활이 되시잖아요.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또 더 많은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고 하잖아요. 이 현금 흐름을 잘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있다가 돈이 없으면 현장이 서버리게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 경우가 정말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시기에 뭐 어떻게 돈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세 있지 않으면 현장은 서버려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데 네. 여기 건축주분 같은 경우도 그 대출금 부담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출에 대한 또 당시에는 이제 사실 지금도 금리도 이제 많이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금리기는 하지만 이 대출 자금 조달하는데 네. 특수성이 있죠. 신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어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건 진행한 프로젝트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비포 애프터 조감도로 일단 네. 어느 정도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보시고 나서 이 조감도하고 현장하고 비교해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장에 실제로 준공된 사진이에요. 사진을 먼저 보시고 현장 가서 실제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이죠? 네. 이게 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대지가 55평. 55평 정도? 네. 그래요. 이게 그리고 건물이 몇 층이죠?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 지상 5층, 총 6회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하늘에 파란 하늘을 이 거울에 비춰지니까 굉장히 이제 멋지게 보이네요. 네, 개방감을 주려고 유리를 이제 큰 디자인으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정을 하고 시원시원한 느낌 주기 위해서 이 프레임, 이제 후레싱이라고 하는데 네. 별도로 후레싱 작업을 금속으로 금속으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죠. 여기 지금 오른쪽 깎인 게 이제 일조권 네, 맞아요. 사선 제한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네, 맞습니다. 오른쪽이 북쪽인 거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른쪽에 지금 여기 주차선 라인. 맞습니다. 겹주차. 아까 그 말씀드린 네, 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대 뒤에 또 한 대가 있죠. 네. 네, 그렇게 겹주차 계획을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지하로 별도로 내려가는 출입구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 네. 이 오른쪽에 유리 같은 거로 만든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개방감 주려고 그 햇살이 조금 더 들어오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네. 네, 노출을 시킬 수는 없고 비라든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 이런 유리를 네, 시공을 했죠. 요거는 반대쪽에서 본 건물의 디자인이고, 네, 그래서 여기 지하 출구가 네.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고, 요 네. 왼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별도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서도 지하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두 개죠, 지하는. 네. 이게 지금 몇 층에서 본 거죠? 요거는 3층쯤 되는 것 같아요. 네, 3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흔히 얘기하는 상가 마감이 아니고 네. 저희가 빈티지 느낌 살려서 인테리어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바닥, 벽을 들어오시는 분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획사라든지 그런 업체들도 선호하죠. 디자인. 우리가 빈티지라고 하면 빈티지니까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빈티지를 비싸요. 연출하는데 네, 돈이 비싸요. 더 들어가거든요. 네, 더 비쌉니다. 네, 더 비쌉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또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내부. 조명도 좀. 네, 조명도 레일 등 갖고 있고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내부 계단도 고가 자재죠. 바닥재도 흔히 쓰는 화강석 자재 중에서도 네. 네, 디자인이 빈티지에 어울리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단 마감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벽도 마찬가지고요. 벽도 빈티지 느낌 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부고요. 창이 정말 크네요. 네, 다 개방감을 주는 창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 설비를 이거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이 설비를 해줘서 임차인께서는 이런 투자금이 안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월세를 주더라도 그러겠네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건 네. 필수 설비니까 그렇죠. 그거죠. 누가 들어오든 하게 되겠죠. 요즘에 뭐 임차인 모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내부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아까 이게 4층에서 5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제 4층까지 쓰고 네. 5층으로는 이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어찌 보면 저 계단이 또 인테리어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해놓으면 네. 예쁘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5층이 보이는 거죠. 제일 위층이군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계단실을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헤드 공간이고 네. 그를 제외한 여기 위치가 원래는 이제 계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공간까지도 이제 내부 공간으로 다 활용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지하 공간이거든요. 지하. 네, 지하 공간도 아까 제가 층고를 높여서 개방감을 줬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층고가 높아서 층고가 딱 봐도 굉장히 높네요. 네, 그리고 그 계단이 그러니까 출입구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이제 메인 계단을 메인 통해서 계단. 내려오는 네, 그쪽 출입구고 이쪽은 그 외부의 별도 계단 아까 만든 별도 걸로 나온 통해서 거. 들어가는데 이거 내려오는 것도 개방감 주기 위해서 이런 투시형 금속 계단으로 예, 작업을 했습니다. 골조를 하게 되면 너무 투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시원시원한 맛이 없어지니까. 네. 여기 층고가 높아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있겠네요. 지하지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건물 잘 짓고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 한번 네, 찍었습니다. 너무 만족해 하시고 네. 네, 좋은 프로젝트니까.
여기 다 짓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기획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네. 처음부터 기획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했던 건가요? 하다 아, 보니 그건 기획사가 아니었어요. 들어온 네, 거예요? 그건 그래요? 아니고 누가 들어올지 예상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 특성상 디자인 업체라든지 또는 뭐 광고라든지 이런 쪽을 컨셉으로 해서 네.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마감, 디자인, 네, 이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욕심이었는데 실현이 됐지만 네. 통임대 좀 통임대. 하고 싶다. 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전체를 쓰는 걸 원한다. 네, 그게 잘 이루어졌죠. 통임대가 이제 임차인이 여러 명 있으면 네, 뭐 관리나 또 그게 뭐 이제 그렇죠. 공실 생기거나 또 네. 뭐 연체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그렇죠. 이제 한 분만 관리하시면 되니까 그게 되게 장점이죠. 편한. 네, 근데 그 한 분이 연체하면 또 큰일 나요. 그렇죠. 네, 뭐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택은 굉장히 예민한 필수세이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런데 이 근생은 그런 곳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품을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했을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에 비해서 좀 더 신경 쓸 게 많이 있긴 해요.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뭐 전월세 놓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이렇게 상가나 근생 건물 보면 공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 세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지만 임차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위치를 잘 설정하고 기획을 해서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네네. 그래서 현장 가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조만간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